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국토부가 작년 12월부터 화주와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 산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열었고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었죠.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도입하는 안이 담겼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엄영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오늘 발표하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도 이제 두 차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있어서 국가 경제에 이제 큰 피해도 발생했고요. 이에 대해서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 이런 문제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왜곡된 화물운송 시장을 바로 잡고 이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 집단운송 거부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물연대를 포함한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지난해 12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화물운송 산업이 지입제나 이런 다단계 거래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다음에 최근 이슈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개편할 건지, 또 열악한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또 교통안전,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높일 건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저희가 1월 18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그동안 여러 보완 작업을 거쳐서 오늘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의 추진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이번 방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화물운송 산업의 이런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휘제 등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혁파하고요. 안전운임제는 시장 원리에 맞게 좀 개편을 하고, 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화물차 교통안전도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입제라고 저희가 60년간 잘못된 관행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를 화물차주가 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번호판은 이제 운송사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운송사가 일을 하지 않고 차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입 전문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하고, 그다음에 차량의 명의도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게 한다든지, 또 부당하게 금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해서 화물 차주를 보호하게 되는 게 첫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안전운임제를 이제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네. 예,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하주의 운임을 강제해서 시장 원리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제 비판이 컸고요. 특히 이제 화주 운수사 차주 관계에서 화주 운수사에 대해서도 화주 처벌을 하는 규정은 전 세계에 이제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제 중심이고 처벌 중심이다, 이런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면서 기업인 화주 운수사 간의 운임은 좀 가이드라인화해서 이거 처벌하지 않되,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 그러니까 운수사하고 차주 간의 운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강제해서 차주를 보호하게 되는 이런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 원리에 맞게 하면서 차주는 보호하는 이런 체계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이
화물 차주는 그 유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기름을 많이 쓴다고 그러죠. 네. 이게 전체 비용 중에 한 30%에서 50%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 변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기 계약한 경우에는 유가 운임 연동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서 이분들이 유가가 오르더라도 운임이 변동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다단계 거래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분들이 이제 휴게 시설에 많이 들게 됩니다. 화물차 전용 휴게 시설 차고지를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물차는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는 게 승용차나 이제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운임을 많이 주면 피해가 화물차 사고가 난다,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안전운임제를 했더니 화물차 사고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화물차에 대한 교통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계라고 있습니다. 그 차주의 이 사람이 화물차주가 휴식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과속을 하는지, 운행 패턴은 어떤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게 되겠고요. 판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판스프링이라고, 화물차 적재를 할 때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고정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띄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서, 판스프링이 날아가서 옆에 승용차에 붙어서 운전자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고정하도록 판스프링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처벌을 아주 강화하는 등 이렇게 화물차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쭉 짚어주시다 보니까 좀 하나씩 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 내용이 보니까 세 가지를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이제 도입한다는 것, 안전운임제 대신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입사를 이제 퇴출하는 방안이고, 이제 세 번째가 화물 자동차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셨다는 건데, 좀 범위를 좁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이제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차주하고 운수사업자한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그러니까 화주죠, 과태료가 부과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전례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지금 없앤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물류시장에서 화물운송은 이제 화주가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서 화물차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화주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송사로 가는 그 운임을 좀 자율로 바꾸신다는 거죠. 기존에는 다 강제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먼저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 운수사, 차주 간의 이제 모든 관계, 화주하고 운수사 간의 관계, 그다음에 운수사, 차주 간의 관계도 이제 모두 강제하고, 요걸 다 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넌 얼마 이상 무조건 줘라. 그거를 안 주면 처벌하고, 이런 제도거든요. 근데 운수사, 차주 간의 관계를 하는 거는 일부 국가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브라질하고 캐나다의 밴쿠버 항만의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송사에서 화물차주로 넘어갈 때요? 그것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화주 운수사의 관계는 이건 기업 간의 관계잖아요. 이거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화주 운수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윤을 보장해 줬습니다. 11.7%.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영 혁신이나 비용 절감을 할 노력들이 운수사 입장에서는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도 맞지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관리하고, 다만 운수사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가 받는 운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해서 차주는 종점처럼 좀 두텁게 보호해 나가면서 좀 시장 기능을 좀 회복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임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한다든지 위원회가 한쪽에 치우쳤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표준 운임제에 대해서 중간에 화주에 대한 강제 처벌 조항을 이제 없애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게 대기업인 화주만 좀 대변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화물 차주의 운임은 표준 운임제를 통해서도 보장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주하고 운송사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업 간의 관계인데,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까지 개입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의 운송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영 혁신이나 비용 절감 이런 노력도 오히려 저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입사의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입제라는 것이 이게 뭐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기존의 이 지입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입제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입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차량을 이제 차주가 사들고 들어갑니다. 운수사에. 그래서 차량을 사들고 이제 본인의 부담으로 사들고 가고 운송사 차량의 명의는 또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게 됩니다. 영업용 그 차 번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내 돈으로 샀으면 내 명의로 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운송사 명의로 이렇게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운송사 명의로 하다 보니까 차량 소유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또 운송사는 부당한 금전 요구 사례도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처음에 차를 사들고 갈 때 처음에 이제 번호판을 단다고 하거든요. 들어갈 때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번호판 전대료를 내고요. 근데 이게 나갈 때는 그럼 돈을 반환해 줘야 하는데 반환해 주지 않는 사례도 많고요. 네. 또 차량을 바꿀 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주들이 이 제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입 전문 운송사들은 또 실제 운송사들이라는 게 내가 화물을 따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화물을 따서 그 화물을 차주한테 넘겨줘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운송사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매달 지입료만 받고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히 개혁하고 혁파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송사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감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그거를 이렇게 감차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소속된 차주는 개인 운송 사업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해주고요. 그럼 개인 택시처럼 개인 운송 사업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소속된 차주들은. 그리고 지금 운송사 명의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예. 이것도 차주 명의로 등록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가 부당하게 금전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실제 일을 하는 차주를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은 이제 들으면 그런 입장으로 준비를 하셨겠구나 이해는 되지만 사실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반발을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60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운송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사실 이 2023년에 아직 이런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잘못된 관행 혁파에 저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송 주체인 화물차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입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원칙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 대응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법안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입제 문제에 네네. 대해서는 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거고요. 네. 오히려 야당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입장이 차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는 더 적극적인 입장인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표준운임제 바꾸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차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주를 보호하는 부분이 표준운임제뿐만이 아니고 또 아까 운임유가 연동제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화물연대 측에서는 사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야 우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그 부분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은 이게 안전운임제나 소득이 느는 문제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고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고 교통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해서 지난 2년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건수도 더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통안전 문제를 화물차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운송 차량 및 현재 노선버스에 적용되고 있는 DTG라고 있습니다. 이게 운행 기록 장치인데요. 예. 일반 사람들은 타코미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몇 시간을 운전했는지 또 과속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 차량이나 아니면 25톤 이상 차량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DTG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이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판스프링 사고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화물 고정도구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또 이분들이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사 자격 취소 등 엄정 대응하고 또 과정 문제도 있습니다. 차주에게 화주 운수사가 과적을 요구하거나 허위 고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화주 운수사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해서 차주 의지와 무관하게 과적을 강요받는 경우를 차단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통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전운임제 이런 제도 하나로 교통안전이 확보되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영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